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동절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다 쉬죠. 근데 저희 아픈 사장님들, 아프니까 사장이란 말이 있죠. 네, 저희 사장님들은, 즉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쉬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 나온 지 얼마 안 된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지원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역량 단계별 수출 지원 사업 모집 공고인데요. 대상은 이 소공인과 그리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역량 단계별로 수출 지원 사업을 하는데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해드립니다. 네, 유의사항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과 그리고 소상공인 협동조합,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소상인은 안 됩니다. 소공인과 그다음에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24에서 바로 신청하면 되고요. 공고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 불가하니까 공고 기간 내에 반드시 지원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타사업과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뒤에서 항목들 나오니까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 지원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고요. 총 60개사를 모집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50개사, 그리고 협동조합은 10개사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복 지원 사업 해당되는 부분 점검하셔야 되는데 올해 소공인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 일반 및 특화 부분, 그리고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 사업. 네, 여기서 마케팅하고 해외 전시 부분에 선정이 되었거나 사업 수행 중인 사람은 지원 불가입니다.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원 방식은 초기, 그 다음에 성장, 도약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사업 단계에 따라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항목은 초기는 역량 강화 교육, 콘텐츠 제작, 제품 개선, 현지 정보 제공 등이 있고요. 네, 지원 방향은 수출 진행을 위한 인큐베이팅. 네, 그래서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주로 인큐베이팅, 교육을 해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성장에서는요, 바이어 매칭, 그리고 해외 박람회 공동 참가, 이커머스 입점 등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고요. 도약 단계에서는 진출국, 여러분이 진출하고 싶은 나라에 바이어를 매칭하는 거 똑같죠. 성장 단계랑.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입점을 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오프라인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타국가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타겟팅, 마케팅, 또 행정, 법률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기타 통관, 판촉 지원, 법률 자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차를 보시게 되면 1단계는 모집 공고죠. 4월 30일에 공고가 됐고요. 2단계 접수를 5월 14일까지 합니다. 네, 이 안에 당일날 하지 마시고요. 하루 전날 정도에 적어도 엔터키 누르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청 접수가 잘 됐는지. 간혹 가다 보면 저 신청했어요 하는 멘티가 계신데 결국 보면 신청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엔터키가 안 눌러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사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을 하시는데 뭐가 하나 빠졌네요. 발표 평가가 없죠. 이 사업은 서류 평가만으로 최종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초기 단계는 어떤 거냐? 역량 강화 교육, 교육 운영, 정보 제공,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콘텐츠가 있다 그러면 카탈로그, 상품 3페이지, 그리고 홍보 영상, 리플릿, 이런 홍보물들을 제공하는 것까지 도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해외 진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한 번 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컨설팅을 통해서 해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 도약 단계는 이렇게 자세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부분, 필요한 부분 찾아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청 자격은 어쨌든 소공인이어야죠. 제조업. 구체적인 부분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제외 요건은 모든 지원 사업이 공통적으로 국세 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휴폐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14일, 18시까지니까 하루 전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서류하고 신청 방법은 여러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정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집 신청하고 그다음에 서면 평가만 한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선정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평가위원회 서면 평가를 통해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류 평가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줘서 힘을 줘서 사업 계획서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공통적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점수가 제일 높은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35점짜리 뭐죠? 네, 제품 역량입니다. 여러분들이 팔릴 만한 제품이어야지만이 해외 시장 진출했을 때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사업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지원해준 주관 기관도 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 역량이 가장 높은 점수다. 그럼 제품 역량은 어떤 것이냐? 공통적으로 여러분 결국은 시장성 및 비교 위력. 결과적으로 한 글자로 키워드 하나로 얘기하자면 바로 차별화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차별화가 가득한 제품이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30점짜리네요. 30점짜리는 네,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진출 의지 등을 보고요. 네, 20점짜리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사업 수행 타당성, 해외 진출 가능성을 본다. 끝으로 15점은 성장 가능성, 지속 가능성인데 이 부분은 앞서 열거한 부분들이 잘 작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네, 따라오게 돼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의사항은요, 미비할 경우 서류가 보완 요청을 하는데 기간 내 해달라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거나 또는 이럴 경우는 안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 안 되는 부분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 그럼 사업 신청서를 보게 되면 난이도를 제가 보니까 네, 중하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누구나 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 실질 사례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특히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이렇게 유통 도소매를 하시는 의류 쪽 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제조만 하청 제조를 맡길 뿐이지 뭐 디자인도 내가 하고 창업주가 하고 또 원부자재도 직접 구입해서 넘겨주고 사실은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몰라서 그냥 도소매 유통업으로 남겨두신 경우가 있으세요. 실제로 올해 제 멘티분이 65세 네, 고령이심에도 불구하고 키링 만드는 분이신데 재창업 사업화에 지원하셔서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지원 사업 받으셨는데 이분은 기존에 도소매업으로 돼 있으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 업종 전환을 통해서 재창업 사업화를 받으셨고 올해 제조업으로 변경이 되시죠. 이 분은 이제 이 소공인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개요가 있죠. 결국 아까 점수가 제일 높았던 부분을 여기 사실은 작성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품 특징 및 경쟁력에 대해서 네,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든 그죠? 여기 벌써 키워드가 돼 있죠. 차별화입니다. 그런 부분 쓰시고 인증 및 특허 현황, 뭐 디자인권이든 또는 상표권이든 네, 또 특허가 있으면 기재해 주시면 여러분 가점이 적용될 거니까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수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이력은 간접, 직접 뭐든지 증빙만 할 수 있다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원 배경과 기대 효과. 사실은 서류 평가 점수에 다 반영되어 있던 항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네, 이 칸이 좁죠? 네, 늘려서 네, 페이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쓰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일 경우죠. 그래서 조합은 명부 쓰게 돼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확인 기준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크게 업종 그리고 업종에 따른 인력 현황과 매출액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있습니다. 업종 구분에 대해서 제조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제조업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세분류 5자리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종목 부분이 있죠. 종목 부분이 바로 이 제조업 C 코드가 나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을 원칙으로 하면 되는데, 자, 어떤 분은요, 내 사업자에는 2개 또는 3개의 업종이 있는데 제조업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나요? 이 질문 참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때는요, 주 업종 판단 기준을 합니다. 그러면 주 업종이 제조업이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은요, 네, 여기 나오지만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를 보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이 바로 주업종이다. 그죠? 그래서 제조업이면 제품 매출이 가장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상품 매출이 높으면 이거는 도소매 유통업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업종 판단 기준에서는 제조업이 아니죠. 네, 도소매 유통업으로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여러 개 업종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매출이 높은 업종이 내 주업종이다. 그 주업종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제조업일 경우는 소공인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판단 기준을 제조업 코드별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기준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제조업, 가구 제조업까지 식품 제조업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매출액이 얼마죠? 네, 그죠? 120억 원. 120억 원 미만이고 공통적으로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공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담배 제조업부터 기타 제품 제조업 있죠? 네, 이 부분은 금액이 80억 원. 끝으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관련된 거는 10억 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이 아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자, 근데 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소상공인 지위 유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매출액이 올라갔거나, 그죠? 또는 인력이 넘었거나 이럴 경우에 나는 소상공인이 아니겠네요. 하지 마시고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서요.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런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작년에 매출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매출이 올라가서 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10명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유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자격 유지가 되니까요.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제외 업종은 정부 지원 사업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는 대표자분께서 이렇게 날인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향후에 이게 만약 위법으로 또는 아닌데 기재착오나 여러분 착오도 마찬가지고요. 뭐 실수했습니다. 안 먹힙니다.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 판단 기준은 여러분이 책임을 진다 하고 서명을 받고요. 만약에 이게 향후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는요. 네, 국고보조금 전액 회수와 더불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동종 지원 사업, 큰 범위에는 뭐 소진공 사업 이런 사업들의 제재 조치까지 받아서 뭐 3년간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제재 조치도 있으니까 그런 관련 규정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해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알려드렸고요. 이런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은 지자체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난 돈이 없어서 내 제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홍보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조력을 받으셔서 꼭 제품을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알리테모가 굉장히 공습을 해오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해서 여러분들 그 경쟁을 이겨내야 됩니다. 좁은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생각할 게 아니라 경쟁 상대를 글로벌로 확대해 나가 보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이상으로 지원 사업 정보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